모르는 사이 내 몸 구석구석을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 매일 조금씩 영역을 늘리며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침묵의 살인마. 당신도 지금 소리 없는 살인마와 동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 인생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는데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좀 어렵게 됐죠. 좀만 걸어도 땀도 많이 나고 숨도 빨리 차다 보니까 바깥 생활하는 것들이 점점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46%가 3kg 이상 살이 쪘고 특히 대한민국 여성 51%의 고민 1순위로 자리 잡은 21세기 신종 전염병 비만. 살만 찌면 괜찮은데 고지혈증에 지방간에 간전염까지 와가지고 온몸이 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어요. 비만으로 인해 하루 85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는 사실.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비만의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많은 이들에게 평생의 난제로 자리 잡은 체중 감량. 찌는 원리를 알아야 빼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2022년 다시 시작된 비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살과의 전쟁 올해로 20년. 매번 그 싸움에서 지고 만다는 43세 이은정 씨를 만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날이 찾아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그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가만히 길을 걷다가도 상념에 빠지곤 한다는데요. 힘들어. 이제 또 봄이 왔잖아요. 샤방샤방한 원피스나 꽃무늬 원피스들 입고 남들처럼 꽃놀이도 가고 하면 좋은데 살이 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남의 나라의 이야기고 아무래도 봄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져요. 세상에 꽃이 만발했지만 나를 위한 꽃은 한 송이도 없는 것 같은 우울한 기분. 기분도 우울한데 몸은 천근만근.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2년 전에 버스에서 내리면서 넘어지면서 연골이 찢어졌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릎에 자꾸 물이 차기 시작을 하고 100kg가 넘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나 이런 데도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면 남들보다 더 오래 가는 데다가 한 번 다치면 회복도 오래 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10kg이 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살이 더 늘어났다네요. 살을 빼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답니다. 일단 다이어트 한다고 양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배에다가 그 지방분해 주사랑 카복시라고 해서 그 배에 가스 주입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처음 맞아봤고 식욕억제제도 먹어보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처음 먹어서 뭐 3, 4kg 빠지면은 또 금방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금방 요요가 되고 또 살이 조금 찌면은 또 금방 다시 약을 먹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3, 4kg 빠지면 또 멈추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서 체중 감량의 의지도 자꾸 작아졌습니다. 짧은 외출이 늘 긴 여행처럼 버겁게 느껴지는 하루하루. 늘 무거운 가방을 하나 짊어지고 사는 느낌인데요.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104.5kg. 체질량 지수로 따지면 3단계 비만으로 흔히 초고도 비만이라고 부르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시아인의 경우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 30 이상을 고도 비만, 35 이상을 초고도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도 비만이 되면 일상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숨이 차고 피곤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 당뇨, 지방간, 관절염 난임 등 수많은 질환에 노출이 되고 가장 무서운 점은 고도비만 환자는 수명이 짧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00년도에 비만으로 사망한 환자가 약 30에서 40만 명에 이르르고
이는 해당 연도에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매년 살이 찌면서 이제는 100kg이 넘었고 인생 최고의 몸무게가 됐다는 은정 씨. 살이 찌면서 먹는 약도 늘어났는데요. 고혈압 약하고요. 이게 진통제하고 속쓰리지 말라고 먹는 그런 소화제 종류들하고 이게 체중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약들도 자꾸 늘어나네요. 살이 이제 작년보다 올해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더 안 빠지는 것 같고 건강도 이제 작년보다 올해 더 안 좋아져서 걱정스러운데 이게 살은 생각만큼 안 빠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수명까지 갉아먹는 위험한 질병 비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위해 찾아간 닥터하우스. 그런데 여기 살 때문에 고생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찌는 뱃살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맨날 굶어봐도 별의별 다이어트 다 해봐도 내 뱃살은 영원하리. 안 되겠어. 살을 빼겠어. 독하게 살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 남자. 채소만 먹을 거야. 식단도 바꿔보고 살 빠지는 몸에 좋은 거. 아우서 이제 한 달간의 다이어트가 끝났다. 살이 빠졌을 거야. 빠졌을. 기대하며 올라간 체중계. 하지만 뭐야? 왜 그대로야?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빠지고 싶어. 살이 안 빠지셔서 고민이세요?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만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줄 이규진 내과 전문의. 그리고 격한 체중 증가로 고민 중인 체험단 두 사람도 닥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인지 서로 할 말도 많아 보이는데요. 요즘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닥터하우스에 또 여성분 두 분이 이렇게 저희 찾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두 분을 위해서 저희는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규진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은요, 제가 봤을 때 은은한 자매분이 나오셨어요. 안희은 씨, 장성은 씨, 은자로 끝나는 이 은은한 이 두 자매분이 오셨는데, 앞에 제가 했던 꽁트는 잘 보셨죠? 재밌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너무 공감돼서요. 아, 보면서 진짜 제 얘기를 그러니까. 네, 보는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의 이 가장 요즘에 고민거리가 뭐예요? 가장 큰 거 뱃살이죠. 뱃살이. 네. 맞아요. 솔직히 뱃살이 자꾸 나와. 아니, 다른 데는 좀 빠져. 맞아요. 근데 여기만 자꾸 나와갖고 저도 좀 궁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뱃살은 이 외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에 내장 지방이 끼거든요. 이 내장 지방이 차고 넘치면 우리가 혈관으로 이동을 해요. 지방산의 형태로. 그럼 우리가 피가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간에 가서 탁 달라붙으면 지방간. 그래서 지방간이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심뇌혈관 질환이 심근경색이나 뭐 혈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을 유발하거든요. 여성의 경우 갱년기 전후로 내장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50대 이후 복부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내장 지방이 심해서 뱃살이 막 찔 경우에 대사증후군이 4.2배, 고혈압, 고지혈증은 2배, 당뇨는 2.1배가 증가한다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허리둘레가 5cm, 그러니까 2인치 정도 늘어나면은 사망 위험은요 10%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셋 다 뭐 그냥 뭐 안 몇 킬로 돼, 쪘다가 안 돼, 아니라 안 돼. 병원으로 가야 될 확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거. 뱃살이 이제 늘어나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혹시 생활하시면서 좀 불편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제가 지하철을 tas는데 이렇게 딱 앉으니까 저는 편안하게 그냥 앉았을 뿐인데 두 자리를 제가 이제 차지를 하고 앉은 거예요. 전 옆 사람이 이렇게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제가 두 자리를 그냥. 발톱 깎을 때도 손이 안 닿아가지고 뱃살 때문에 그것도 많이 불편하고. 이제 우리 건강도 망치고 우리 생활 속에 불편함도 끼치는 이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을 만나봅니다. 작년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서은 씨. 잠깐만, 저분은 누구세요? 저예요. 야, 이런 시절이 있었는지 진짜. 제가 작년 3월부터 좀 살을 빼려고 한약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음식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살을 좀 10kg 이상 많이 뺐어요. 그래가지고 60kg 초반대까지 갔었거든요. 운동은 안 하고 이제 한약은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음식량을 좀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렇게 빼는 다이어트였거든요. 약을 끊으니까 다시 식욕이 생겨가지고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살이 다시 쪘어요. 역시 노력 없이 얻는 건 없나 봐요. 지금도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데요. 집에 운동기구도 옷걸이로 전락한 지 오래. 아유, 여기도 저 비싼 옷걸이 있네요. 런닝머신이라고. 저희 집에도 저렇게 옷걸이를 써요. 뭐 런닝머신이 있으면 뭐예요? 뭐 할 시간도 없고요. 예, 집안일 해도 끝이 없네요, 그냥. 예. 12살, 10살, 8살 쌍둥이까지 네 아이 엄마로 살아가는 일상에 개인적인 시간은 사치.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누구 줄 거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공주 그렸어. 아, 이거 4명이에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야, 저렇게 애가 4명이나 있으면 일단 뭐 밥 챙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빨래에 할 일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네들 배고프지? 엄마가 밥 맛있게 만들어 올게. 이러고 있어. 하루 식사를 차리는 것만 3번. 한 끼를 차려도 자동으로 5인분을 만들어야 하니 매일 명절 같은 분위기. 이제 한 번에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후라이 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해요. 달걀 한 판도 일주일을 못 먹는다고 하네요. 아니 지금 저게 지금 한 끼 차리시는 건데 저희 집은 한 3일 먹는 양을 한 번에 차리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4명이다 보니까 예, 항상 차릴 때 그쵸. 저렇게 예. 상을 다 차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지켜보는 서은 씨. 애들도 여기 또 꼬맹이들 예, 얘네들 셋째 넷째 또 먹는 것도 아직 서툴어가지고 또 도와줘야 되고 매일 애들하고 같이 먹는 건 상상도 못하고 애들 다 먹고 나서 예, 제일 나중에 제가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어? 이제 놀아 이제. 네. 아유 또 밥을 또 이렇게 남겼네. 그리고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밥과 반찬은 엄마의 몫이 되는데요. 모두 넣고 비벼서 비빔밥으로 마무리. 야, 진짜 전형적인 가정주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일단 다 먹고 또 뒤에 해야 될 빨래나 청소가 있으니까 후딱퍼뜩 얼른 먹고 바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짧고 먹는 양도 많고 진짜 살찔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저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식사를 굉장한 속도로 빨리 드시더라고요. 뱃살 찌우는데 빨리 드시는 이 식습관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야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우리가 포만감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숟가락을 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빨리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렙틴 호르몬이 이제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과식으로 이어지고 내장 지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고도 비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희은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와, 열심히 운동 중이시네요. 올해는 밀린 숙제처럼 남아있는 살을 꼭 빼고 싶답니다. 네.
되겠다. 올 여름에는 입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과거에 입던 옷들을 모두 꺼내놨다는 희은 씨. 올 여름에라도 이거를 입어야 될 텐데 올 여름에 될까? 하지만 다리 하나 들어갈 틈을 내주지 않는 야속한 바지. 진짜 다리 하나네. 어떡해. 맞아요, 맞아. 저희 집에도 그렇게 저렇게 옛날 좀 날씬할 때 입었던 옷들을 버리려고 하면 집에 있는 분이 버리지 말라고. 살 빼서 입는다고. 저희 집에도 산더미만큼 있어요, 저런 거. 당 떨어져. 배가 출출해진 오후 시간. 간식으로 빵을 준비한 희은 씨. 간식이 아예 바구니채로 놓여 있습니다. 평소에 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빵, 밥, 라면, 고기. 사실 안 좋아하는 거는 한 개도 없는데 그중에서 밀가루 종류 제일 좋아해요. 밥 대신 간식으로 그냥 빵으로 한 끼를 때울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우, 온통 달콤한 간식들이 참 많은데요. 뭐 빵, 초콜릿, 과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거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을 분비하는데요. 이 코티졸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단 걸 땡기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설탕이나 이런 뭐 빵, 뭐 초콜릿 이런 걸 먹으면 갑자기 우리 몸에 이런 단순당이거든요. 이런 단순당의 특징들은 급격하게 우리 몸의 혈당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또 혈당을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이제 단 거를 찾게 되는 거죠. 진짜 악순환이네요, 악순환. 근데 안희은 씨는 혹시 혈당 쪽에는 혹시 문제가 없으세요? 아니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에서 당뇨 수치가 좀 있다고 다시 한번 재검을 해보자고 당뇨병. 아, 당뇨 전 단계시구나. 네. 비만, 뭐 살이 쪘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먹는 식습관, 이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몇 개에 해당하는지. 자,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오후 3, 4시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이 느껴진다. 자,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자,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안희은 씨는 몇 개십니까? 9개. 9개요. 장성은 씨는요? 저는 7개. 7개요. 네. 요 테스트는요, 바로 탄수화물 중독 자가 진단인데요. 3개 이상이면 중독 가능성, 4개에서 6개면 중독 위험성. 두 분 모두 다 7개 이상이라서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빵이나 뭐 밀가루 음식들 있죠. 뭐 수제비나 칼국수 같은 거. 이런 단순당이거든요. 단순당은 뭐냐면은 화학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우리 몸에서 빠른 속도로 흡수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급격하게 혈당이 싹 오르면은 인슐린이 적게 분비될까요? 많이 분비될까요? 많이. 당연히 많이 분비돼요. 그러면 또 혈당은 싹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면서 결국은 중독이 된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내장 지방을 유발하고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의 질병 발생을 일으키는 탄수화물 중독.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병원 검진을 받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비만 체중과 복부 비만 진단. 피검사 결과에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으로 나타났고 혈당 또한 정상을 벗어난 상태였는데요. 이 밖에도 두 사람 모두 염증 질환이 추가로 발견돼 건강 관리가 시급했습니다. 아우,
두 분 다 종합병원이세요. 어떡해, 그럼. 두 분 다 콜레스테롤 높고 중성지방도 높고 혈당도 높고 또 이제 복부 비만에다가 지방간까지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야,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이제 심근경색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뭐 평생 약을 드셔야 된다고. 그리고 어머니도 또 혈관 쪽에 지방이 있어가지고 동맥경화 있으셨고. 예, 약을 드시고 계시고. 자, 우리가 이제는 무조건 굶으면 안 되고요. 이제 똑똑하게 식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보니까 한 상 차리셨어요, 보니까. 차는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정도. 이제 이렇게 식사를 이제 딱 왔어요. 그러면 두 분 이제 한 분씩 한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급할 때는 우선 국에다 밥을 말아서 그냥 마시듯이. 어떻게 드세요? 아무래도 애들 키우고 또 바빠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다 섞어가지고. 다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이세요. 뱃살을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거꾸로 식사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물을 자 천천히 이렇게 한 입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 밥을 드시는데 쌀부터 드시지 마시고 이제 반찬 이런 거 드시되 이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한 번 드시고 나서 내려놓으세요. 한 입 먹고 내려놓는다. 또 한 입 먹고 내려놓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빨리 드실 수는 없어요. 수저를 들잖아요. 이제 야채를 먼저 드세요. 시금치 드시고 이렇게 딱 드시고 그냥 숟가락을 들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물오물하면서 이미 다른 데로 가. 그쵸. 일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내려놔요. 그러면은 이제 오물오물 여러 번 씹으시고 이제 삼키시고 이왕이면 저희가 쌀은 맨 마지막 쌀밥은 맨 마지막으로 드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드시면 저희가 절대 빨리 드실 수가 없어요. 과식을 안 하게 되고 또 식사를 천천히 하면 혈당도 천천히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닥터하우스 음식 솔루션. 톡하시느라고 좀 시장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시장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네. 자,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바로 면 샐러드입니다. 와, 저 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이나 면 이런 것들이 이제 뱃살 빼는데 피해야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면은 일반 면이 아니라 특별한 면입니다. 살이 찌지 않는 면의 정체가 궁금하다. 면에 기름 맛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면이 참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씹는 식감이 예, 다르네요. 지금 드신 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밀가루로 만든 면이 아니라 두부로 만든 두부면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물에 끓이지 않아도 바로 조리가 가능한 두부면. 이 두부면을 드시게 되면은 부족한 단백질과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탄수화물의 섭취는 제한할 수 있는 좋은 면 샐러드가 바로 오늘 요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봤습니다. 자, 요 가루를 이렇게 좀 넣어서 드시게 되면은 조금 더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식이 조절을 할 때 같이 먹으면 더욱 좋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살짝 새콤한 맛이 나는데요. 이게 무슨 거예요? 자, 지금 드신 것은 BNR17이라고 하는 모유 유산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랍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모유에서 분리시킨 다음에 찾아낸 유산균이고요.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좋은 유산균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체중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유의 효과. 실제로 한 연구에서 모유를 먹은 아이가 분유를 먹은 아이보다 장내 유익균이 10배 이상 더 많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모유를 먹은 아이에 비해 분유를 먹은 아이의 비만도가 1.28배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비엔알17 유산균의 체지방 감소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음식들이 소화 흡수가 돼서 단당류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 비엔알17 유산균은 이 단당류들을 다당류로 만들어서 대변으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줘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12주간 쥐에게 이 비엔알17 유산균을 먹였더니 대변에서 이 다당류가 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구슬, 예쁜 구슬 있죠? 네. 이게 우리가 단당류예요. 이렇게 하나씩 딱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단당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우리의 인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우리 석쇠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장 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단순당을 드시면 어떻게 되냐? 자, 그렇죠. 단당류가 들어가면 이게 통과돼서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렇죠. 바로 싹 흡수가 돼서 이제 혈당을 높이게 되고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네. 얘를 다 이제 간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죠. 많으면 이대로 이제 다 쌓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래 되면 지방간, 배에 가면 내장 지방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다당류 좀 굵죠.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다당류로 되면서 장에 흡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변으로 빠진다. 흡수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랄랄라랄랄 그렇죠. 랄랄라 하고 다음날 화장실에서 네. 확 하고 나가면 흡수가 안 맞아요. 됐네. 그렇죠. 자, 이렇게 건강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적정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한번 운동하러 가볼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체중 감량도 직접 해본 사람에게 들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점핑 피트니스 강사 김현미 씨.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점핑 강사 김현미입니다. 정말 살이 빼신 게 맞아요? 이렇게 날씬하신데요? 제가 3년 전만 해도 65kg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4kg입니다. 그거 어떻게 빼셨습니까? 저희 좀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뭐 필라테스, 요가, 뭐 수영, 달리기 다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성공을 했던 점핑 운동을 접목해서 자,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나 점핑 이제 공통점이 제자리 뛰기잖아요. 이 제자리 뛰기도 방법만 정확히 알고 뛰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자리에서 뛰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처음엔 가볍게 뛰다가 다음에는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힘차게, 마지막으로 무릎이 배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파워 달리기까지.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제자리 뛰기 동작을 10분 동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는 가볍게 워밍업 해주세요. 네, 가볍죠? 네, 맞아요. 네, 좋아요. 자, 2단계 어떻게 하셨죠? 발목을 엉덩이까지. 오, 좋아요. 이거 뭔가 좀 강도 올라갔는데요? 네, 맞아요. 엉덩이까지 쭉쭉 차주셔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발 뒤꿈치가 엉덩이까지. 자, 아직 5분도 안 됐어요. 박사님. 못해. 자, 3단계는 자, 앞으로 엉덩이까지. 자, 네, 오, 좋아요. 자, 올려주세요. 쭉. 잘 뛴다. 자, 박사님 더 올려주세요. 자, 쭉. 자, 이제 30초 남았어요. 자, 조금만 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10초. 자, 후.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은 간단하지만 10분 동안 함께 운동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너무 힘든데요. 선생님처럼 빠질 수 있다면 꼭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네, 그럴 때 살이 쫙쫙 빠지시는 거예요. 사실 달리기를 10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특히 기초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자, 오늘 닥터하우스에서 이게 뱃살과 관련된 다이아가 팁을 드렸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알차고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하루였고요. 진짜 살을 많이 빼서 제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고 싶네요. 자, 같이 한번 외쳐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꽃들이 만발하고 우리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요즘. 16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 인생의 봄날을 만끽하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몸을 가리는 펑퍼짐한 옷은 안녕. 몸에 쫙 붙는 옷도 자신 있게 입을 수 있는 행복. 네, 안녕하세요. 살을 많이 빼셨다고 들었는데 원래도 좀 날씬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되게 살 많이 쪘었어요. 이거 많이 뺀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지금 한참 한 5년 전쯤에는 최대 70kg까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50대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유지를 하고 있죠. 저희 강아지도 저 따라 운동 다니면서 한 150g 정도 뺐을 거예요. 안녕. 체중 감량도 놀랍지만 나이를 들으면 더 놀랍니다. 올해 나이가 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올해 52 됐습니다. 네. 반백살이라는 나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효선 씨. 하지만 5년 전에는 이렇게 건강한 인생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40대 중후반에 폐경이 오면서 그때쯤 갱년기 증상도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관절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편도통도 있고 그런 증상이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살도 같이 찌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악화되면서 움직임이 둔화되고 자연스럽게 살이 붙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복부 지방이 모두 사라지고 매끈한 몸만 남은 상태.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몸매를 만드셨는지 그녀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야외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효선 씨. 밀린 집안일을 시작하는데요.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집안일에 운동을 접목했다는 것. 재미없는 집안일도 이렇게 하면 효율 2배. 지방이 사라지는 느낌은 덤이라네요. 설거지를 할 때도 식탁 위를 치울 때도 끊임없이 다리를 움직이며 운동 또 운동. 헬스장 따로 갈 필요가 없겠네요. 운동은 진짜 쉬지 않고 하시네요. 네, 16kg를 그냥 쉽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뱃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일상생활을 운동화해야지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살을 빼는 것도 중요했지만 건강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식이 조절도 철저히 했는데요. 그녀만의 식단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꼭 지킨 게 단백질이었어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100g 이상은 꼭 섭취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단백질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저희 주변에 이제 계란이 제일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계란은 거의 한 끼는 무조건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한 끼는 닭가슴살 먹고, 탄수화물은 뭐 고구마 아니면은 현미밥. 그리고 지방으로는 저 아몬드인데 생아몬드를 위주로 하루에 한 8알씩 먹었고 깻잎마다 먹었고, 그리고 이제 샐러드는 무조건 먹었어요. 변비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매 끼니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진짜 도시락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해서 열심히 식단을 챙긴 것 같아요. 조미료 없는 건강한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고루 들어있는 채소까지 허기가 지지 않게 충분히 먹어주는 게 포인트. 아, 3개월은 이런 식단을 3개월은 꾸준히 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너무 독하다는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건강을 위해서는 살을 안 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동안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기록해놨다가 찾아서 먹고 그런 즐거움을 이제 누리고 있죠. 그리고 식사 후 챙겨 먹는 것에도 체중 감량 노하우가 있답니다.
이거는 유산균인데요. 비에날 17이라는 모유 유산균이에요.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가 된다고 유일하게 인정받은 유산균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시작할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먹고 있어요. 체지방이 감소되다 보니 이제 대사증후군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한 연구 결과 성인 62명에게 비에날 17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내장 지방 감소,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가 모두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비에날 17 유산균을 투여한 쥐의 백색 지방 크기가 35% 감소하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에날 17은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지방을 산화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실험에서 지방 산화에 관련하는 유전자 발현이 비에날 17을 섭취한 그룹에서 현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두 번째 만나볼 주인공도 전효선 씨처럼 17kg을 감량하고 인생을 되찾았다는 분입니다. 이 결혼 반지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는 35세 박주희 씨. 결혼하고 한 20kg 정도가 찌는 바람에 반지가 어느 날부터 안 맞아서 안 끼고 다녔었는데 신랑이 언젠가 알아채고서 왜 신혼반지는 본인 혼자만 끼고 다니냐고 너무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반지는 잘 들어갔어요? 네, 보시다시피 아주 잘 들어갑니다. 결혼 사진 속에 행복하고 날씬한 모습의 주희 씨. 하지만 살이 찌면서 행복한 일상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호가 온 곳은 관절. 발목과 허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더욱 답답했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로 갑자기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고 염증 질환이 생기면서 성인 여드름도 생겨났답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에요. 작은 편인데 몸무게가 70kg 막 중후반대까지 가다 보니까 몸에서 처음 보는 막 얼굴에도 염증이 생기고 몸에도 막 붉은 발진이 생기고 이제 임파선에 혹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울을 보는 거가 너무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혈당 수치랑 염증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더 이상은 이대로는 지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녀가 찾은 곳은 지역의 한 점핑센터. 트램폴린 위에서 신나게 뛰면서 살을 빼는 곳인데요. 일주일에 3번, 9개월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어라? 그런데 많이 뵌 분이 또 계시네요. 좀 전에 닥터하우스에 나오셨던 김현미 강사님이 왜 여기 계시죠?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점핑으로 살을 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업도 이 운동으로 바꿨거든요. 저희 회원님 중에 제가 가르쳤던 회원님이 바로 주희 씨예요. 저희 주희 씨가 정말 제가 봐도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살도 정말 많이 빼셨거든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뛰고 또 뛰었던 날들. 운동 시간을 늘려가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했더니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노력한 만큼 바뀌는 것을 보고 뿌듯함도 컸다는데요. 네,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얼굴에 이제 트러블 같은 게 안 생기고 그리고 몸이 좀 가벼워져가지고 조금 많이 좋아요. 다리가 아파서 크게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 동안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고 살이 좀 빠져서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까 9개월 차에는 한 17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땀을 흠뻑 흘려준 후에 마시는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는데요. 이거
이거 비엔알 17이라는 유산균인데요. 그 전에는 장 트러블도 심하고 화장실도 자주 갔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는 살을 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장염 증상도 많이 사라지고 식욕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실험 결과 복통 등의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17kg을) 감량한 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도 처음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한다는 주희 씨. 제가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 제 운동일기거든요. 제가 이제 운동을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꼭 하루에 뭐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넘게라도 운동하면 꼭 일기를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일단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운동을 꼭 하고 있어서 그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꼭꼭 기록하고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스스로 살이 빠지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내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식단은 예전만큼 조절하지 않지만 여전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리는 수육. 포인트는 꼭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죠. 전에는 닭가슴살이나 바나나 같은 것들 위주로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을 빼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칼로리에 영향을 주지 않게 이제 수육이라던가 이렇게 양배추를 같이 삶아서 먹고 있어요. 양배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것을 살을 빼면서 알게 됐다는 주희 씨. 비록 힘들 때도 많았지만 건강과 다양한 음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식후에도 비엔알 17 유산균을 한 번 더 섭취해 주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살도 빠지고 전 당뇨 수치까지 올라갔던 혈당 수치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체중 감소뿐 아니라 인슐린 감소에 대한 효과도 입증받은 바 있는 비엔알 17 유산균.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한 군에서 포도당 주요 수송체의 발현량 증가와 혈당을 조절하는 당화혈색소 농도 역시 감소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닥터하우스에서 만났던 2명의 체험단. 이들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빵과 면 음식, 달콤한 잼 대신 든든한 단백질 식품들로 식탁을 채우고 있다는 힐 씨. 오늘 간식이 고구마와 달걀인가요? 이거는 제 점심밥이에요. 새끼를 다 이렇게 먹지는 못해도 한 끼 정도는 가볍게 먹고 있어요. 저 지금 이제 이게 5일째 됐거든요. 근데 아직 먹을만 하네요. 식이 조절에 이어 운동. 그리고 매일 정량의 비엔알 17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4명이나 되는 아이들 때문에 운동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성은 씨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오, 러닝머신이 이제야 제 할 일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아이들 없을 때 그냥 누워서 쉬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없을 때 좀 더 이렇게 부지런해지려고 운동을 열심히 해요. 비엔알 17 유산균은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섭취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모유유산균 비엔알 17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1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입니다. 그 이상을 드실 경우에는 설사와 복통 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알 17은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과 같이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 인체 시험 결과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고 허리둘레도 다시 재봤는데요.
그 결과 체중은 평균 2.3kg 감소, 허리둘레도 평균 3cm 감소했고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당 수치도 정상 수치를 찾아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 한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운 몸을 되찾아주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변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We got a brand new night. Good love will soon arrive, and when it does, then come a little closer. Have you ever seen the stars burn out into the dark, and as they go, say it was nice to know you. 채널 A